2023년 순천만 국제정원 박람회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정원에 삽니다라는 주제로 순천만 국가정원과 순천만 습지, 그리고 순천도시밀원에서 펼쳐지는 2023 순천만 국제정원 박람회. 규모에 놀라고 화려함과 아름다움에 놀라는 미래의 정원. 구독하시면 더 많은 여행 정보를 얻을 수 있으니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순천만 국가정원 주변을 둘러보시려면 총 5개의 주차장을 사용할 수 있는데요. 주말이나 휴일에는 수많은 관광객들로 인해 주차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많은 인파들로 인해 저희들은 출입구와 다소 먼 거리에 있는 제1주차장을 이용했는데요. 남문으로 가는 길은 이렇게 넓고 시원한 잔디 광장길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가는 길에는 올드카 옆에서 사진을 찍는 분들도 보이고요. 물조리개와 스카이큐브도 보이네요. 오늘은 국제정원 박람회가 열리는 순천에 왔습니다. 새롭게 단장된 순천만 국가정원 되게 궁금한데요. 지금부터 함께 출발해 보실까요? 2023 순천만 국제정원 박람회는 4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총 7개월간 순천만 국가정원과 순천만 습지, 그리고 도시밀원에서 30개국 이상이 참여하고 올해 예상 관람객 800만 명을 목표로 야심차게 준비하여 개최된 대규모 행사입니다. 2023년 4월 기준 입장료는 일반인 보통권을 기준으로 15,000원입니다. 저희들은 꿈의 남문을 통해 입장합니다. 꽃가루가 마치 관광객을 반기듯 눈 오는 것처럼 날리는데요. 입구에 들어서니 정말 많은 분들이 오셨더라고요. 입구 바로 왼쪽 옆에는 스카이큐브를 탑승하는 정원역이 있는데요. 큐브를 타기 위한 대기줄이 이렇게 길게 늘어선 모습입니다. 스카이큐브를 타기 위해서는 반드시 국가정원이나 순천만 습지에 입장하셔야 합니다. 앙증맞은 스카이큐브의 모습도 보이고요. 선착순 입장이기 때문에 대기 인원에 따라 대기 시간이 길어질 수 있음을 감안하셔야 합니다. 저희는 꿈의 다리를 지나서 동문구역으로 향합니다. 꿈의 다리는 세계 최초로 물 위에 떠있는 미술관으로 일컬어지고 있습니다. 지붕이 있는 인도교로 총 길이 175m로 이 다리를 기획하고 제작한 강익중 작가는 국내는 물론 세계 어린이들에게 3×3인치의 빈 공간틀을 보내 꿈을 주제로 그림을 요청했고 학교 미술관 등 여러 단체들의 도움을 받아 함께 만든 삶의 예술이 마침내 꿈의 다리로 탄생하게 된 것입니다. 꿈의 다리를 지나오니 여기도 인산인해를 이룬 모습이고요. 국가정원 전체를 관람하는 데는 걷기에 따라 다르겠지만 도보로는 약 5시간, 관람차로는 약 25분 정도 소요됩니다. 마침 정원 관람차가 지나가네요. 연세 있으신 분들이나 시간이 부족한 분들은 추천드립니다. 그래도 아름다운 정원을 제대로 둘러보려면 천천히 산책하듯이 둘러보시는 것이 좋겠지요. 붉은 튤립이 정말 강렬하군요. 정말 꿈의 동산에 와 있는 듯하고요. 어디를 배경으로 사진을 찍어도 인생사진이 되지 않을까 싶네요. 형형색색의 각종 봄꽃들이 너무 아름답습니다. 조금씩 빗방울이 떨어지고 조금 어수선해질 무렵 청보리밭이 끝없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맑은 하늘을 볼 수 없음이 조금 아쉽군요. 인공으로 만든 작은 개울인데요. 멀리서 보면 전체가 하트 모양입니다. 하트천은 청보리밭 옆을 길게 흘러내리고 있습니다. 끝없이 펼쳐진 청보리밭을 보니 장난기가 발동했는데요. 이국적인 그늘막 밑에는 햇볕을 피하는 게 아니라 비를 피하기 위해 모여있는 모습들입니다. 비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여유로운 모습을 보이는 가족들도 보입니다. 이분들도 사진 찍느라 여념이 없어 보입니다. 호수 정원을 가는 길에도 알록달록한 예쁜 꽃들로 가득 채워진 모습입니다. 사진을 부르는 경관이 펼쳐져 있군요. 튤립 중에서도 이것은 크기가 남달랐는데요. 붉은색과 노란색이 배색된 특이한 튤립도 보이는군요. 호수 정원 중에서도 중심이 되는 봉화 언덕이 우뚝 솟은 모습입니다. 갑자기 거세진 빗줄기도 관광객들의 관람 열정을 막지는 못했습니다. 호수 정원은 인간과 자연이 공존하는 순천시의 큰 그림을 배경으로 도시의 무분별한 확장을 막고 자연을 최대한 보존하는 방식을 택했는데요. 도시를 살리기 위해 자연을 선택했다는 묘한 말이 이해가 될 듯합니다. 봉화 언덕을 오르기 위해서는 빙글빙글 돌아서 정상으로 올라야 하는데요. 비가 오는 가운데에도 사람들의 표정은 저마다 매우 밝은 모습이었습니다.
오르는 길마다 보이는 경관도 조금씩 달라지는 재미도 있는데요. 마치 성지순례를 온 듯 줄지어 차분히 걷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높이 오를수록 시원한 경관인데요. 정상에 올라와 보니 작년에 봤던 사진 구조물들을 철거한 모습이었는데요. 아무튼 전망은 참 좋았습니다. 마침 유람선도 지나고 있네요. 주간에도 물론 좋지만 야간에도 조명을 곁들인 봉화 언덕의 모습은 이렇습니다. 호수 정원을 지나오자 바로 빗줄기가 굵어지는데요. 우산을 준비하지 못한 관광객들은 발걸음을 멈추고 그늘막 밑에 대피한 모습도 보이네요. 연인, 친구, 가족 혹은 누구와도 같이 걸으면 좋을 아름다운 자연과 함께하는 드넓은 정원. 자연과 사람이 함께 공존하는 국가 정원이라는 말이 잘 어울리는 정원의 모습입니다. 비가 잦아들자 한꺼번에 많은 사람들이 쏟아져 나왔는데요. 저희는 동문광장을 지나 태국정원에 도착했습니다. 이제 비는 그쳤는데요. 지금부터 또 각 나라별 국가정원을 둘러보도록 하겠습니다. 태국정원에서는 태국 전통 건축물 살라타이를 볼 수 있습니다. 살라타이는 개방형 전통 건축물로 뜨거운 햇빛과 비를 피하거나 사람들을 만나는 장소입니다. 워싱턴 여자, 코코스 여자와 당종녀 등을 식재의 왕실 정원 문화가 보여주는 원색의 강렬한 아열대 정원을 감상할 수 있습니다. 일본 정원으로 가는 길에 바위 정원의 모습과 포토스팟도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일본 정원에는 두 개의 정원으로 자연을 그대로 담아내고 싶어하는 사람들의 소망이 발현된 곳입니다. 바위로 험준한 산과 해안을 표현해냈고 자갈로는 검푸른 색의 웅대한 태평양을 그려냈다고 합니다. 잠시나마 일본에 온 듯한 느낌을 받으셨으면 좋겠네요. 물은 소리와 시원함만 느끼시고 드시지는 마세요. 인근에는 영국 정원이 있었는데요. 이국적인 꽃이 식재되어 있었습니다. 영국 정원은 정원의 구도를 미리 계산하면서도 자연스러운 특징을 가졌으며 빅토리아 시대 대표작이라고 할 수 있는 폴리팜 가든의 아름다움을 재현했다고 합니다. 이탈리아에서는 자연적인 대지의 특징이 드러난 구릉진, 경사와 지형을 살려 정원을 조성하는데요. 이탈리아 정원은 이탈리아 토스카나 지역에 있는 아름다운 정원이 딸린 메디치가의 빌라 정원을 재현한 공간입니다. 참으로 이국적인 모습이죠. 여기는 튀르키예 정원입니다. 입구에는 이색적인 꽃으로 만든 하트가 인상적인데요. 내부에는 이색적인 튀르키예 건축물의 사진과 설명이 곁들여진 사진들이 걸려 있었습니다. 건물의 바깥 모습은 이렇습니다. 스페인 정원은 아람브라, 궁전의 수로와 바르셀로나에 위치한 안토니 가우디의 작품인 고엘공원의 카이벤치를 재현했습니다. 스페인 정원의 특징인 아치형 회랑은 걸음을 옮길 때마다 다른 풍경을 선물합니다. 스페인 정원 앞에는 이렇게 예쁜 튤립 앞에서 사진 찍느라 분주한 모습들입니다. 네덜란드 정원으로 가는 길에는 메타스콰이어 길도 있는데요. 시원하게 펼쳐져 있어서 많은 분들이 산책하듯 거니는 모습들이 보기 좋았답니다. 튤립과 유채가 함께 어우러져 더욱 예쁜 길도 이렇게 걸어보고요. 순천시의 시조인 두루미가 관광객들을 환영한다는 듯하게 보이는군요. 너무 더운 날이나 비 오는 날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관람차로 둘러보시는 것도 괜찮을 듯 싶습니다. 세계 정원 중에서는 가장 화려하고 아름다우며 사진 찍기도 좋다는 네덜란드 정원에 도착했습니다. 역시나 여기저기서 인생 사진을 남기려는 사람들의 움직임으로 분주하네요. 나무와 갖가지 색의 튤립이 어우러져서 아름다움을 더했는데요. 이국적인 풍차의 모습도 너무 환상적이죠? 역시 풍차 앞에는 각자의 포인트에서 멋진 사진을 남기기 위해 애쓰는 모습입니다. 여기는 서울정원이라고 하는데요. 약속이나 한 듯이 각자 기둥 뒤에 숨어서 얼굴만 내놓고 사진 찍는 모습인데요. 재미있어하고 즐거워하는 모습이죠. 멕시코 정원으로 가는 길목에도 이렇게 예쁘게 꾸며놓은 동산인데요. 참 예쁘네요. 비가 오고 바람도 많이 부는 궂은 날씨였지만 아랑곳하지 않는 관람객들의 모습인데요. 멕시코 정원도 나름 이국적인 모습입니다. 여기도 사진 한 장 남기기에는 부족함이 없어 보입니다. 여기는 독일 정원인데요. 독일 정원은 포츠담에 있는 카를 페르스터의 성큰 가든을 모델로 디자인되었다고 하는데요. 자연을 거스르지 않는 방법으로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정신과 꾸밈없는 자연의 모습을 담은 평화로운 전경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중국 정원으로 가는 길목에는 한방체험센터도 있었는데요. 시간 되시는 분들은 무료 진료와 상담도 받아보시고
한방차 체험과 조교, 한방 비누 만들기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체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는 중국 정원인데요. 입구부터 중국풍의 조형물들이 보이고요. 중국판 로미오와 줄리엣이라고 할 수 있는 양산댁과 추경대의 사랑 이야기를 담아냈다고 하는데요. 구름과 물, 다리, 돌나무 등이 어우러진 중국 전통 조경 기법을 활용했습니다. 다소 넉넉하고 평화로운 전경입니다. 여기는 프랑스 정원이고요. 입구 한켠에는 커피와 빵을 판매하는 카페가 있고요. 세계 정원 중에는 호수 정원을 마주하고 있어서 조망이 가장 좋은 것 같습니다. 유럽의 중심이 되고자 했던 루이 14세의 꿈과 소망을 담은 베르사유 궁전을 모델로 하였습니다. 베르사유 궁전은 오늘날에도 화려하면서도 질서정연한 아름다움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카페와 튤립을 배경으로 사진 찍기에 즐거운 모습들입니다. 동문구역 쪽에서는 꽃동산 중에 가장 촘촘하게 심겨진 갖가지 종류의 꽃들이 심겨져 있었는데요. 이제는 다시 꿈의 다리를 되돌아 지나와서 서문구역을 둘러볼 참입니다. 거위와 두루미들이 한가로이 노니는 모습들인데요. 무척 평화로워 보였습니다. 곁에는 순천만 국제습지센터와 어린이 동물원도 있고요. 호수 곁에는 포토스팟도 군데군데 여러 개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한국정원으로 가는 길의 전면에 나무로 두루미가 날아가는 모양을 만들어 놓은 동산이 있는데요. 그 오른쪽으로 철쭉정원도 보이네요. 한국정원을 둘러본 후에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정원으로 가는 입구 쪽에 고풍스러운 다리가 보기 너무 좋죠. 입구에 들어서면 아담한 연못과 소나무가 인상적인 모습을 하고 있는데요. 나무의 잣대나 건축 수준은 거의 궁궐이나 왕실의 정원 같은 느낌이 많이 들었습니다. 한국정원은 계절에 따라 그 모습을 달리하는 매우 아름다운 정원입니다. 여기는 군자의 정원이고요. 한국정원의 산책로를 조금 올라보면 소망의 정원이 있는데요. 서민들의 민간 신앙을 기반으로 정화수 떠놓고 가족의 행복과 건강을 기원하는 우리의 일정서를 반영하여 만들어졌습니다. 여기는 철축정원인데요. 4월 중순에서 5월 초까지는 충분히 철축을 즐기시기에 좋을 것 같습니다. 아직은 40% 정도 개화한 것 같은데요. 그래도 충분히 화려하고 아름다운 것 같습니다. 이제 서문을 나가서 풍덕 경관정원으로 향합니다. 경관정원은 따로 입장료가 없으며 주차장도 무료로 이용이 가능합니다. 규모에 놀라고 아름다움에 한 번 더 놀라는 광경이 한눈에 들어옵니다. 여의도의 1.2배라고 하니 짐작이 되겠지요. 튤립 사이로 지나다닐 수 있는 길이 있어 들어가 봤는데요. 좌우 어디를 둘러봐도 꽃들로 둘러싸여 있어서 너무나 황홀했던 기억이 지금도 생생하네요. 여행 다니는 것을 좋아하는 저는 지나다니면서 여기에 대대적인 공사하는 것을 오가면서 여러 번 보긴 했는데 이렇게 대규모 단지가 들어설 것을 예상치는 못했는데요. 튤립과 유채꽃 등 다양한 봄꽃은 감탄사를 자아내기에 충분했습니다. 유채꽃도 너무 예쁘네요. 제주도가 아닌 육지에서 보는 유채꽃 명소로는 손에 꼽을만 하지요. 풍덕들의 조성된 튤립과 유채꽃으로 가득한 9만 평의 경관정원을 즐기기 위해 많은 분들이 찾아오셨네요. 눈에만 담아가기에는 너무 아까운 광경입니다. 여기 경관정원의 전망대인데요. 전망대에서 바라본 풍덕 경관정원의 모습도 너무 좋습니다. 많은 분들이 국가정원만 관람하고 가시는데 여기 풍덕 경관정원과 출렁다리 건너 오천 그린광장도 꼭 한번 둘러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지금까지 순천만 국가정원을 둘러보았습니다. 저희들은 약 4시간 정도를 둘러보았는데요. 다음에 오시게 되면 시간 여유를 충분히 가지고 오시기를 추천드립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다음에는 더 좋은 여행지 소개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